안녕하세요. 프리브이넨 팀장입니다. 1월 21일, 1월 21일 토요일 국내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구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 KT와 SK와의 경기입니다. KT가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 제로드 존스, 그 다음에 프로스퍼, 하윤기, 양홍석, 그 다음에 정성우도 잘해줬지만 김동욱이 정성우 다음으로 벤치에서 나오면서 정성우에게 휴식을 주면서 또 이제 노련한 경기 운영을 김동욱에게 맡기면서 삼성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였다는 점이 좀 나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KT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다. 존스와 하윤기의 폼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양홍석과 프로스퍼 역시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올 시즌 이제 KT가 2승 SK를 만나서 2승 1패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직전 SK와의 경기에서 물론 이때는 모두 프로스퍼와 존스가 없었던 상황이지만 SK의 경기에서 조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다라는 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아울러 SK는 휴식기 이전에 최악의 경기력이었죠. 이 두 경기는요. 이날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지만 턴오버로 인해서 패하였고, 이날 경기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경기, 원사이드한 경기였죠. 이 경기 스케줄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농구를 하고 있는 SK인데, 그 장점을 LG가 처음부터 봉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SK가. 하지만 오늘 경기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는 백코트에서 김선영과 최성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성호가 있는 이 KT의 백코트를 저는 SK가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백코트가 뻑뻑하게 되면은 이 제로드 존스, 그 다음에 양홍석, 하윤기까지 공이 배달되는 과정도 상당히 뻑뻑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격적으로 KT가 좀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원희가 오늘 경기에서 존스와의 어떠한 1대1 맞대결에서는 절대 전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최준용과 하윤기와 양홍석이 어떤 맞대결에서는 KT가 그나마 조금 앞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전 백코트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가 저는 이 경기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핸디캡이 2.5죠.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SK 경기가 계속 이렇게 언더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빠른 어떤 스피드 농구를 통해서 빠른 어떤 트랜지션이 왔다 갔다 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템포도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KT가 존스와 프로스퍼, 양홍석, 하윤기라는 좋은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충분히 많은 득점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득점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캐롯과 KGC와의 경기입니다. 캐롯은 지금 4연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공사 KGC는 2연승이고 오늘이 휴식기 이후의 첫 경기입니다. 자, 직전 캐롯이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아주 재밌는 스탯을 보여주었어요. 전성현이랑 이정현이 37분 정도 뛰었는데 둘이 합해서 5득점 넣습니다. 둘이 합해서 5득점 넣는데도 불구하고 DB에게 승리했다. 이유는 일단 로슨이 페인트 존에서 너무 잘해주었고, 로슨이 페인트 존에서 너무 잘해주었고, 그 다음에
김진유와 최현민의 외곽이 살아났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고무적인 건 김진유의 최근 활약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에요. 김진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확실히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고 3점 적중률이 평균 3.2개 던져서 43.8%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경기 캐롯에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롯이 일단 홈 경기라는 점, 홈에서의 캐롯의 3점은 38%입니다. 상당히 좋은 3점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KGC 같은 경우는 충분히 휴식을 하고 오늘 첫 경기를 갔는데, 일단 뭐 경기 감각적인 면에서는 조금 캐롯보다는 좀 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쿼터 1쿼터 초반에 조금 버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KGC는 뭐 좋은 경기력, 일단 뭐 스펠맨이 최근에는 외곽을 던지기보다는 페인트 존에서 골밑 플레이를 많이 해주면서 어떤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줘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변준영, 문성곤, 뭐 박지훈, 이러한 어떤 좋은 백코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아반도가 직전 경기에서 살아나면서 다시 좋은 활약을 오늘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가, 저는 이 경기가 정말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팽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인사이드에서는 확실히 KGC가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백코트 이정현과 정성현의 어떤 득점력이라면 인삼공사에게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시즌 캐롯이 인삼공사에게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한 번도 홈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캐롯이요. 캐롯이 한 번도 홈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롯은 인삼공사는 내일 백투백 경기입니다.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롯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하고 그 다음에 내일 쉬고 그 다음에 23일 경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전력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성현과 이정현이 더 이상 직전 디비전처럼 그렇게 많이 막힐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전성현 같은 경우는 뭐 막는다고 막아주는 선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로슨의 활약이 상당히 준수하다라는 점, 뭐 이런 점을 두루두루 살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인삼공사가 일단 경기의 감각적인 면도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캐롯이 인삼공사에게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캐롯이 오늘 경기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김진유가 가세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종현이 가세하면서 일단 수비에서만큼은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인삼공사가 충분히 좋은 전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캐롯이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가장 믿는 구석은 일단 홈 경기에서의 어떤 3점 비율입니다. 3점 적중률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좋은 3점 적중률을 보인다면 오늘 인삼공사가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떠한 주전자원들을 뭐 올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캐롯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다음에 삼성과 DB와의 경기인데 삼성은 지금 이제 9연패 중, 오늘 지면 10연패, 그 다음에 내일 백투백 경기 있습니다. 내일 백투백 경기 있는데 인삼공사랑 경기합니다. 인삼공사랑 경기하는데 솔직히 뭐 이 경기 인삼이 이기겠죠. 그러면 11연패. 오늘 무조건
DB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못 이기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예, 오늘 못 이기면. 예. 그 다음에 모비스랑 하고 캐롯이랑 하는데 예, 오늘 무조건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뛸 겁니다. 삼성에. 예. 게다가 지금 DB 같은 경우는 5일간 3경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직전 캐롯과의 경기에서도 4쿼터에 선수들이 좀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김주성 감독이 아무래도 감독 초짜다 보니까 좀 이 선수 로테이션을 하는데 어떤 그 타이밍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원주 DB 선수들이요. 그리고 오늘 경기 김종규가 돌아올지 안 올지도 확실한 상황이 아닌데 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100%의 컨디션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일단 삼성이 뭐 지금 삼성의 부상 자원들은 웬만큼 다 돌아온 상황입니다. 백코트 자원들 이정현, 그 다음에 이동엽, 그 다음에 김시래, 이호연 이 네 명이 뭔가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원주 DB보다는 삼성이 백코트는 앞서 있습니다. 알바도 말고는 마땅한 지금 볼 핸들러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삼성이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뭐 김종규가 만약에 오늘 경기 출장을 한다면 김종규와 강상재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 더블 포스트만큼은 삼성보다는 DB가 우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오늘 김종규가 안 나온다면 이원석이 버티고 있는 삼성이 오늘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윌리스의 득점력 또한 괜찮다. 예. 그리고 조금씩 윌리스와 어떤 백코트 자원들의 호흡도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무조건 삼성이 이겨야 하는데 어떠한 동기부여도 상당히 충만한 상황이고 백코트에서도 DB보다는 삼성이 앞서 있고 다만 프론트 코트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가세한 윌리스의 활약이라면 오늘 충분히 DB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일단 두 팀 모두 수비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언더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큐와 신한은행 경기인데 하나원큐는 직전 경기 삼성생명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었고 신한은행은 3점이 어마무시하게 터지면서 우리은행에게 승리하였는데 이 신한은행의 3점이 저는 오늘도 그렇게 터질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한은행은 30% 정도의 적중률이 딱 맞는 그 정도가 평균인 팀이에요. 게다가 최근 김소니의 활약도 좀 좋지 않고 김소니아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이 또 그러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나마 오늘 유승희가 복귀를 한다면 그나마 팀에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진영은 다시 한 10점 정도의 득점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히려 저는 하나원큐의 양인영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아서는 양인영이 몸싸움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양인영이 몸싸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이 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그 롤을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인영과 그 다음에 이름 까먹었네. 김하나인가? 박하나인가? 김하나. 그쵸, 김하나. 양인영과 김하나의 어떠한 포스트에서의 어떠한 존재라면 김소니 최근 폼이 좋지 않은 김소니아가 어느 정도 고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지연의 폼만 조금만 올라온다면 신지연이 직전 경기 조금 부진했어요. 그래서 신지연의 폼만 조금만 올라온다면 저는 오늘 경기도 하나원큐가 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구도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선 하나원큐의 플러스 7.5 핸디캡 승이 저는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입니다.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인데 자 이거는 이 경기도 역시 뭐 꼴찌들 간의 대결인데 아까 뭐 삼성과 DB처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일단 비에나가 직전 경기 결장했어요. 허벅지 부상으로 결정했는데 완전한 폼이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예, 완전한 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은 오자마자 너무 많이 혹사했어요. 예, 너무 많이 혹사했고 거의 비에나 몰빵 배구 하고 있는 지금 KB 손해보험이고, 그다음에 비에나와 이크바일이 비교한다면 이크바일이가 앞서 있죠. 황경민과 김종호를 비교한다면 김종호가 한 표, 저는 김종호에게 한 표를 던집니다. 거기다가 최근 삼성이 이 신장호의 폼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신장호가 직전 경기만큼만 해준다면, 현대캐피탈 전만큼만 해준다면, 직전 경기 이크바일이만 정상적인 폼이었다면 충분히 현대캐피탈을 더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신장호의 폼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시브도 괜찮고 공격 성공률도 괜찮고, 자, 신장호의 대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KB는 홍상혁 정도 있는데, 홍상혁과 신장호의 지금 폼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경기는 삼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삼성 사이드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어떠한 서브에서의 어떠한 중압감이나 서브의 어떤 위력도 KB손해보험보다는 삼성화재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김정호가 버티고 있는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이 KB손해보험보다는 저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득점 경기 예상하면서 삼성화재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입니다. 직전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도로공사의 경기력을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공사는요, 페퍼한테 패배하고 그 뒤로 3연승을 한 팀입니다. 예, 기복이 좀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직전 IBK전의 경기력을 보고, 야, 오늘 이거 흥국 원사이드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문정원의 리시브가 직전 경기에서 조금 흔들리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박정화의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박정화, 캡벨, 그 다음에 전세현만 폼이 좀 올라온다면 도로공사 상당히 무서운 팀입니다. 문정원과 전세현의 리시브가 잘 되면 배우나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팀이고, 블로킹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 그리고 흥국생명은, 사실 흥국생명은 김연경과 옐레나 말고는 내세울 부분이 전혀 없는 팀이에요. 리시브도 불안하고, 세타도 김다솔과 이원정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코트를 밟고 있지만 둘 다 불안합니다. 예. 김주아의 중앙에서의 플레이도 뭐 썩 그렇게 아직은 뭐 세터들과의 호흡이 잘 맞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그냥 김연경과 옐레나의 팀인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가 김연경이랑 옐레나의 공격을 그냥 블로킹해서 바운드만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가 충분히 오늘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히려 도로공사 같은 팀은 직전 경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훨씬 더 추스리고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뭐 흥국생명이 뭐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다득점, 오버에 도로공사의 플러스 핸디캡 승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은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예, 당연히 무료이고요. 저희가 VIP 픽, 골드 픽, 그다음에 뭐 실버 픽 뽑는 거 다 이 빨간 딱지 안에서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꾸준히 200명 유지해 주신다면, 설 끝나고 바로 저희가 체험단 모집을 하겠습니다. 골드픽, VIP 픽은 안 되고요. VIP 픽은 체험단을 모집할 수 없고, 골드픽 정도는 저희가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신청해 봅니다, 뭐 이런 거 쓰지 말아 주세요. 예, 쓰지 말아 주십시오. 설날 끝나고 바로 기획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이따 밤에 NBA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한 N팀장이었습니다.